안녕하세요. 어그로입니다. 저 지금 여러분께 아주 이상한 말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투자 정보 사실 이미 늦었습니다. 아니, 잠깐요. 화내지 마세요. 들어보시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요즘 유튜브를 켜면 온통 SMR 얘기죠. 소형 모듈 원전, 원전 관련주, 우라늄 관련주.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웃긴 건 그 정보를 가장 열심히 퍼뜨리는 사람들은 이미 그 다음 판에 돈을 넣었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SMR에 투자했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아셨어요? 샘 알트만이 AI에 미쳐 있죠. 맞습니다. 근데 그가 동시에 꽂혀 있는 또 다른 회사가 있다는 건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남들보다 정확히 한 사이클 앞서 있게 됩니다. 아직 대중이 SMR을 외치고 있을 때 억만장자들이 조용히 쌓아두고 있는 그것이 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 한 가지 경고는 드릴게요. 이 영상 보고 나면 지금까지 봤던 재테크 영상들이 전부 예고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조용한 전쟁 중입니다. 총도 없고 미사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지면 국가 경쟁력이 무너집니다. 바로 전력 전쟁입니다. 챗 GPT 하나가 구글 검색 한 번보다 10배 이상의 전력을 소비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제 AI는 단순히 텍스트를 뱉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피지컬 AI, 즉 로봇이 공장을 돌리고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365일 쉬지 않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전기. 그것도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지금의 3배 이상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국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전력 인프라 확충에 수백조 원을 퍼붓고 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에너지 산업에 역대급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전기를 지배하는 자가 AI를 지배하고 AI를 지배하는 자가 이 시대를 지배합니다. 그 전기를 어디서 뽑아낼 것인가를 두고 지금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카드가 바로 SMR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SMR, 과연 끝판왕일까요? 아니면 그저 시간을 사는 수단일까요? SMR, 소형 모듈 원전. 이름부터 뭔가 있어 보이죠? 기존 대형 원전은 진면대만 10년이 넘고 비용도 수십조 원이 들고 입지 선정부터 주민 반대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반면 SMR은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찍어내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상대적으로 싸고 유연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세운 테라파워가 SMR에 올인하고 있고 전 세계 70여 개의 SMR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주식시장도 들썩입니다. 우라늄 가격이 급등하고 원전 관련 ETF는 수익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너도 나도 SMR 관련주를 담고 있죠. 그런데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SMR도 결국 핵 분열입니다. 우라늄이라는 한정된 자원에 의존하고 사용 후 핵연료라는 수만 년짜리 골칫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원자로 사고의 위험성도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닙니다. 작아졌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근거벌 빅테크들, 특히 실리콘밸리의 최상위 포식자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SMR에 한쪽 발만 걸쳐두고 나머지 한 발은 이미 다른 곳에 내딛고 있습니다. 과연 그 발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자, 이제 본 게임입니다. 핵융합. 말만 들어도 어렵고 먼 이야기 같죠? 근데 사실 개념 자체는 간단합니다. 태양이 빛나는 원리, 바로 그겁니다. 태양은 수소 원자 핵들이 엄청난 압력과 열 아래서 서로 콩추돌해 합쳐지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핵융합은 이 원리를 지구에서 예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지구에 인공태양을 만드는 거죠. 원료가 뭔지 아십니까? 바닷물입니다. 정확히는 바닷물에서 추출하는 중수소와 삼충소. 중수소 1g으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는 석유 약 300리터, 석탄 약 8톤에 맞먹습니다. 지구 바다에 있는 중수소만으로 인류가 수억 년은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 폭발 위험이 없습니다. 핵분열 원전은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제어에 실패하면 폭발합니다. 체르노빌이 그 증거죠. 하지만 핵융합은 반대입니다. 반응을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그냥 꺼져버립니다. 방사성 폐기물도 핵 분열에 비하면 극히 미미합니다. 오염도 없고 폭발도 없고 원료는 무한하고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 핵융합 전기를 쓰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면 그게 뭘까요? 1960년대에도 199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과학자들은 늘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까지 항상 30년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핵융합을 영원한 미래의 기술로 추부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졌습니다. 샘 알트만,
GPT를 만든 바로 그 샘 알트만입니다. 그가 헬리온 에너지라는 핵융합 스타트업에 약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것도 단순 투자가 아닙니다. 헬리온이 2028년까지 핵융합 발전에 성공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전기를 구매하겠다는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핵융합 전력 구매 계약입니다. 빌 게이츠는 CFS,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즈에 투자했습니다. MIT 출신 과학자들이 세운 이 회사는 고온 초전도 자석 기술로 기존 핵융합 장치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5년 현재 누적 투자금이 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핵융합 미관 투자는 지난 5년 사이에 30배 이상이 폭증했습니다. 이들이 멍청한 사람들일까요? 그들이 30년이 아닌 10년 안을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해야 할 지점은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투자 이야기입니다. 핵융합 주식 사면 되겠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헬리온이나 CFS 같은 핵심 회사들은 아직 비상장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황금 캐러 가는 사람에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파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골드러시의 법칙 기억하십니까? 핵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융합 발전소가 작동하려면 세 가지 핵심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초전도 자석입니다. 핵융합 반응은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강력한 자기장으로 가둬야 하는데 여기에는 고온 초전도체 소재인 REBCO 테이프가 핵심 원료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손에 꼽힙니다. 둘째, 극저온 냉각 시스템입니다. 초전도 자석은 영하 269도 가까운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헬륨 냉각 시스템과 크라이오 쿨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공급망의 핵심을 쥐고 있습니다. 셋째, 플라즈마 대면 소재입니다. 1억 도의 플라즈마와 직접 맞닿는 내벽 소재는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분야, 절대 대체 불가능한 슈퍼을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슈퍼을이라는 말, 요즘 참 많이 쓰이죠? 누군가의 을이지만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TSMC가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하청업체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 중 하나가 됐죠. 핵융합 생태계에서도 슈퍼을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분야에서는 일본의 후루카와 전기, 스미토모 전기 같은 기업들이 REBCO 초전도 소재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LS전선과 관련 계열사들이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해적 케이블과 초전도 케이블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들은 핵융합뿐 아니라 AI 전력 인프라 수요까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포지션에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 분야에서는 에어프로덕츠, 린데 같은 산업가스 대기업들이 핵심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고 소형 크라이오 쿨러 분야에서는 에드워즈 진공, 브룩스 오토메이션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대면 소재 분야는 텅스텐 정제 능력을 보유한 독일의 플란세나 HC 스타크 같은 기업이 사실상 글로벌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업들이 핵융합 하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도체, 의료, 우주항공, 방산까지 다양한 산업에 동시에 공급합니다. 핵융합이 조금만 더 현실화되면 밸류에이션이 통째로 재평가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됐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너무 빠르면 자본이 묶이고 너무 늦으면 수익이 사라집니다. 핵융합의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정확히는 2025년에서 2035년, 이 10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핵융합이 실험에서 상용화 직전으로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대중은 모릅니다. 기관들도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돈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년 CFS는 스파크 토카막 장치를 가동해 핵융합 발화 조건을 최초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헬리온은 2028년 상업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제 핵융합 실험로인 ITER은 2035년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이정표가 순서대로 실현될 때마다 시장은 단계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현실보다 1, 2년 먼저 움직입니다. 즉 2026년, 2027년부터 핵융합 관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본격적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핵융합 인프라 구축에는 천문학적인 전력이 필요합니다. 초전도 자석을 식히고 플라즈마를 제어하고 실험을 반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엄청난 전기가 소비됩니다. 즉 핵융합을 만들기 위해 SMR이 필요하고 핵융합이 완성되면 SMR을 대체합니다.
SMR은 핵융합의 산파 역할을 하는 셈이죠. 두 산업이 시퀀스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을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너지 패권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AI가 전기를 막고 자라고 전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 해답으로 온 세상이 SMR을 외치고 있지만 억만장자들의 시선은 이미 그 너머 핵융합을 향하고 있습니다. 핵융합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조 원의 민간 자본이 흘러들어가고 있고 실험실의 성과들이 하나씩 이정표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흐름을 읽고 대중보다 한 발 먼저 위치를 잡는 것입니다. 핵융합 발전소를 직접 살 수 없다면 그것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을 주목하십시오. 초전도 소재, 극저온 냉각, 플라즈마 대면 소재, 이 세 가지 분야의 슈퍼 을 기업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가장 강력한 해자를 가진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1경원 규모의 에너지 혁명, 그 판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남들이 SMR만 쳐다보는 동안 억만장자들의 돈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곳,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인공태양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도 지지 않는 태양을 띄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꼭 봐야 할 분께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언급한 슈퍼 을 기업들의 구체적인 종목과 진입 전략을 다뤄보겠습니다. 어그로였습니다. 본 컨텐츠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